네, 동시효과 구간 들어왔습니다. 오늘 4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쉽지 않은 월요일이 될 것이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글로벌 증시가 이미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죠. 그래서 우리 증시 지금 마이너스불 들어와 있고요. 낙폭은 1에서 2% 정도로 꽤나 깊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재차 직전 저점 부근까지 내려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워낙 개파락 출발하면은 또 장중에 낙폭을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실망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1.42% 하락하면서 2,708.76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2,700선 언저리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거래를 연속해서 하락세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직전 저점은 장중 기준으로는 2,600선을 잠깐 깬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의 쇼크에 가까운 하락은 아닙니다. 오늘 1% 중반대의 하락으로 2,700선 초반에서 출발선 만들 예정이고요. 다만 코스닥이 반등할 때도 가팔랐는데 하락할 때도 조금은 깊게 빠집니다. 오늘 밀리면 벌써 3거래를 연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게 되고요. 지난 금요일에 낙폭이 2%대로 나왔는데 오늘도 비슷하게 개파락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 하락으로 집계되며 859.64포인트, 860선을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직전 저점이 835포인트, 잠중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붉은 라인대까지 어느 정도 좀 임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흐름인데요. 2,000개 넘는 종목군들이 일제히 파란불을 보여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보기 싫은 파란 나라에 우리가 입성한 것 같네요.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조정받으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상승불 켜고 있는 종목군들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현재 지정수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에너지, 국제유가, 천연가스, 곡물 이렇게 원자재 쪽으로도 오늘은 금속 쪽은 아닙니다. 알루미늄이나 이쪽은 아니고요. 세 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유가, 천연가스 그리고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으로 시장에 대안이 어느 정도 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증시에서도 그랬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휘청이는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방산주 로키드 마틴이 거의 3% 가깝게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이 부분과 또 맥락을 같이 하는 한일단조, 스페코, 빅텍 이런 국내 대표적인 방산 섹터들도 상승불을 켜고 있어서 이렇게 몇몇 종목으로 압축이 됩니다. 국제유가 쪽으로는 중앙에너비스 현재는 12%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한국석유라든지 흥구석유, 석유자 붙는 종목군들도 비슷하게 10% 안팎의 플러스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쪽으로는 GSE 하고요. 대성에너지가 고르게 7% 정도의 플러스권 출발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곡물 쪽으로는 미래생명자원이 대장 역할을 요즘 해주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도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 추가 상승 예고되고 있고요. 한 8% 정도 더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74,700원, 7,480원, 7,500원.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특이 동향은 없고요.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미증시의 하락분과 또 이런 우크라이나 속에서의 긴장 국면을 우리 증시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도 어느 정도 막바지로 접어들어서 오늘 음식료 몇몇, 현대 그린푸드라든지 CJ제일제당 이런 몇몇 종목군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증시 하락이 예고되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는 수익의 희망도 함께 좀 있을 테니까 같이 좀 잘 찾아보면서 이번 한 주 첫 단추 예쁘게 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증시 출발합니다. 양시장은 나란히 1% 초반 그리고 중반대에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는 1.25%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717.94포인트 기록하면서 30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700선 초반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요 이동평균선은 진작에 지난주 후반부터 좀 이탈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깊습니다. 그래도 2%까지는 아니고요. 1.8% 하락하면서 861.6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3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개파락으로 지난주 후반부터 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은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이 플러스로 전환이 나옵니다. 또 우리 증시와 동시간대 진행되는 미국의 야간 선물 영향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장도 계속 변화 상황 나온 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3대 지수 야간 선물은 모두 다 플러스권으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수급지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저가 매수가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는 걸까요? 현재 거래소 상황은 외국인 쪽에서 53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많이 삽니다. 700억 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가 220억 정도, 그리고 연기금이 거의 500억 가깝게 사들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74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냅니다. 코스닥도 포지션이 지금 쌍끌이 매수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137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26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156억 원 정도 팔고 있고, 또 외국인 선물 쪽에도 좀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선물 포지션도 매수 우위로 출발하고 있거든요. 출발 상황이기는 하지만 수급이 꽤 괜찮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 선물 나란히 매수로 외국인 포지션 잡혀 있고요. 기관도 코스피 코스닥은 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수 우위입니다. 차익 거래를 활용한 매수가 좀 더 많이 잡혀서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거래소는 500억 정도의 매수 우위가 집계됩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비차익 거래를 활용한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0억 순매수 보여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프로그램 상황도 매수 우위입니다.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 업종이 있기는 한데 의료 정밀 쪽, 이쪽만 소폭의 플러스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밀리고 있습니다. 낙폭이 가장 깊은 쪽 기계 섹터인데요. 2%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목재도 1.75% 하락하고 있고, 의약품, 건설 섹터 비슷하게 1.7%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과 서비스업, 전기전자, 운송장비 순으로 약세권의 흐름 띄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 이쪽도 크게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는 종목을 찾을 수가 없네요.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LG화학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밀립니다. 그리고 특이 동향이 있다면은 고르게 다 1% 정도씩 하락하는 거지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1%대의 고른 시장 하락률 정도의 약세 움직임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부터 보시면은 0.8% 정도 밀려 내려갑니다. 74,300원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신형 핸드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부분이 사실은 크게 좀 재료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증권가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나왔는데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이 레포트 효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한 1.5% 정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지난주 후반에 반격에 나서는가 싶었는데요. 오늘 재차 밀려 내려가면서 1.8% 정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1% 안팎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3%대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낙폭 비슷합니다. 현대기아차 그룹도 마찬가지로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역시나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데, 이 가운데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단기에 많이 빠졌던 대장주들 에코프로비엠과 위메이드 이 두 종목이 지금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악재가 있었었죠. 이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반등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1%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연일 두 자릿수대 급락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 바닥을 잡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 정도 오르면서 97,000원 선 부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밀리는데 역시나 코스닥 시총 상위도 급락은 없습니다. 이래서 2% 정도 고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틀을 보자면은 오늘은 압도적으로 하락이 많습니다. 하락 종목은 2,000개 넘어가서요. 2,111개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201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상한가 종목이 UNI 한 종목 있고 하한가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면 특징적인 종목군들 좀 짚어볼 텐데요. UNI 같은 경우는 벌써 3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 목요일부터 3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데 개별 뉴스, 개별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룹핑 되는 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쪽으로 천연가스, 국제유가, 그리고 또 곡물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 섹터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은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합류를 할지 말지 지금 로봇도 들썩들썩이고 있는데 몇 개의 종목군들, 진단키트 쪽도 좋네요. 이쪽 점검해 보겠습니다. 간밤,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국제 유가의 상승, 이로 인해서 미증시에서도 이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에 조명을 받았었는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오일부터 보겠습니다. S오일 장 초반에 4% 넘게 오르면서 9만원 선 넘어섰는데요. 지금은 약 3%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89,700원권 부근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밀리네요. 이 종목은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좀 사이즈 작은 중소형 석유 도소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 13% 정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석유교도 12% 정도의 상승권 흐름입니다. 국동유화 이런 종목군도 한 4% 정도, 흥구석유도 10% 가깝게 오르면서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가도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래생명자원은 동시효과 구간대보다는 지금 탄력이 좀 약하네요. 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72,500원권 기록합니다. 장 초반에 76,300원까지 쓰면서 미래생명자원은 신고가가 나왔었는데 이 종목은 1년짜리 지금 밴드 상단에 부딪혀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이 밴드를 만들었던 상단 가격이 7,500원인데요. 그 부근에서 탄력이 약간은 좀 제한이 걸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팜스토리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사료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장 대비로는 나은 종목이 좀 많거든요. 조비도 4%대, 대유도 4%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사료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방산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방산주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빅텍이 5% 정도 되고요. LIG 넥스원 4%대, 퍼스텍, 휴니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까지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단조도 보겠습니다. 한일단조도 한 4% 정도 오르면서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GSE 22%대 오늘은 국제유가보다 천연가스 쪽이 좀 더 탄력적이네요. GSE 신고가 나오고요. 현재 22%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가격상으로 봤을 때도요. 국제유가보다 지금 천연가스 반응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2.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쪽 현미 가격도 현미나 대두 쪽으로도 상승세가 빠른데 오늘은 상품시장 실시간 동향 좀 펼쳐놓고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자가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입니다. 수잔텍도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EDGC 보겠습니다. 2.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SD 바이오센서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장 대비 나은 흐름 보여주면서 틈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도 낙폭이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 올라오면은 환율도 많이들 관심 가지실 텐데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게 환율이 별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많이 안 오르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안심을 해도 될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쪽 보고 계세요? 네, 방산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방산 관련주 흐름이 좋았죠.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단기적으로 방산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록 그루먼 등이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한 3%대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주 좀 먼저 보면은요. 스페코가 지금 5% 정도 상승하고 있고 빅텍이 지금 4% 중반,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이 지금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한화까지 보면은 하나도 역시 강세.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역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이런
지금 방산 관련주들은 움직임 자체가 뭐 그렇게 연중으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저는 조금 단기적이니까 좀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쟁이 나기 전까지 뭐 어떻게 빠질 때 조금 그러면 매수해보는 그런 전략 일단 단기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먼저 봤고요.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황일수 차장님 어떤 종목 눈길 가세요?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었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시장의 어떤 약세 속에서 라이센스 아웃 하기 전까지 가격까지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떤 LO의 상대라든지 대장 그리고 계약금 규모로 봤을 때는 현재 코스닥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수가 안정됐을 때를 대비를 하신다면은 이런 쪽에 성과가 있는 그리고 펀더멘탈이 있는 성장주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ST팜 같은 경우 역시 최근에 어떤 시장 하락과 함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 현금 여력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큰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아직 현금이 거의 주식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시겠지만 그나마 현금 조금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이 깊었던 하지만 펀더멘털이 여전히 유효한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으로 조금씩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현금을 활용할 만한 종목군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유망한 종목 몇몇을 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오늘 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S-오일은 최원주 전문가가 얼마 전에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었는데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종목군들 여전히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들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강한 거는 보니까 흥구석유, 그 다음에 흥구석유 한 8%대 상승, 한국석유도 약 10% 넘게 상승하고 있고, 중앙에너비스도, 중앙에너비스 지금 1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형주인 S-오일은 지금 한 2% 후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가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렇게 미국 시장 재료를 받아가지고 상승할 때 사는 것보다는 역시 좀 빠졌을 때 선취매해서 좀 가지고 가서 이것도 역시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상승할 여력은 있는데 주가에는 저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좀 넘으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다른 중소형주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국제유가에 연동하는 만큼 그거에 맞춰서 시세가 움직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 신규 진입은 조금 힘들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 방산 섹터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단기 대응만 해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접근은 안 되고요. 이렇게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많습니다. 천연가스 쪽도 봐야죠.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탄력은 사실 천연가스 쪽에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GSE나 대성에너지, 지금 가스자 붙는 종목군들이 있죠. SK가스라든지 서울가스 이런 종목까지 나란히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이 종목군들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황 차장님. 네. 천연가스 관련주 역시 최근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금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어떤 기업 자체의 실적 회복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약간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 어떤 가스 관련주들의 상승은 약간 테마성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인 어떤 부분을 살펴본다고 하게 된다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경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공급망에 대한 이슈 그리고 수요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성 흐름으로 움직이게 됐을 때는 매수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을 쭉 좀 다뤄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두 분의 의견이 단기를 좀 챙기자 그리고 신규 접근은 좀 지양하자라는 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럼 하나 더 볼까요? 곡물가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이쪽으로도 또 상품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위쪽으로 쭉쭉 뻗어가고 있는데 최현주 전문가님 동일한 전략이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조비 같은 경우도 한 5% 넘게 상승하고 있고 저번에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은 원유 가격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 그다음에 밀 가격 등 곡물 가격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것도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뭐 조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오늘 현재 뭐 이 차트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뭐 오늘 상태로만 끝나면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차익 매물 나오면은 저는 뭐 아주 단기적으로만 그냥 상승한 것으로 오늘자로만 끝난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오늘 이 정도로 끝난다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전쟁이 리스크가 지금 올림픽 기간 중에 지금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그러나 월가에서는 뭐 전쟁 안 일어날 것이다 그쪽에 배팅하는 쪽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는 역시 전쟁 관련주는 그냥 단기적으로만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쪽 한번 보시죠. 어떤 쪽이 좀 많이 밀릴 것인가. 미국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약세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는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유난히 동시다발적으로 낙폭이 깊은 편입니다. 오늘장 특징이 있다면 고르게 밀리지 20% 뭐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이 거의 없거든요. 10% 이상 빠지는 종목도 4종목밖에 없습니다. 다 고르게 하락하는 모습 가운데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깊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탈원전 기조, 물론 뭐 차기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신원전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함에도 변함이 없이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전 28기 해체 계획이 승인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토크가 10%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신기계도 약 9% 정도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내에서도 지금 낙폭이 가장 깊은 종목이 두산중공업입니다. 6%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우진도 5% 정도의 하락세, 보성파워텍 보겠습니다. 보성파워텍도 6%대 밀려 내려가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어떻게 정책이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크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런 동시다발적인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황혜수 차장님. 또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원전 관련주들은 그 뉴스플로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일부 중소형주들 그 원전 관련 수혜라고 볼 수 있었던 종목들의 하락이 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시장의 현재 코스닥 시장이 2.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시장도 거의 2% 가까이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들은 하락이 조금 더 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어떤 산업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뉴스플로우에 따른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 변동성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산중공업은 개별 악재가 하나 더 있네요. 유상증자 청약 미달됐답니다. 그래서 낙폭이 조금 더 나오고 있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옵니다. 시장 분위기 어수선하지만은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은 꼬박꼬박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틈새에서 호실적을 내놓고서 주목받는 종목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이 종목 지난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유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증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자 2%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주목받은 종목이 휴림 로봇이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로봇이 왜 움직이나 했는데 전체적으로 로봇이 잘 갔던 건 아니고요. 이 휴림 로봇이 유난히 탄력이 좋은데 별도의 영업이익이 흑자를 내면서 관리 종목 위기에서 탈출했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이 오늘 장 1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그래도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나 봐요. 최현주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전부 다들 이제 불안하니까 뭐 실적이 그나마 이제 잘 나오는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거는 뭐 당연한 현상이고, 뭐 이거는 이런 현상은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영업이 흑자로 지금 돌아섰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지금 계속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됐다기보다는 조금 한 분기 정도 더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CJ 프레시스웨이는 오늘 지금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고, 대유는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식료품 이쪽으로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도 괜찮고, 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쪽으로 보면은 CJ 프레시웨이는 지금 우리가 기존의 체인, 음식점 체인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많이 이제 사업을 좀 정리, 구조조정하면서 좀 괜찮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좀, 위드 코로나 가면은 이쪽으로의 뭐 전체적인 외식도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가지고, 실적은 좀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고요. 시장이 좀 많이 밀리니까 그러면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먼저 좀 지수 보시죠. 1.66% 하락하면서 2,702포인트입니다. 장중 저점을 낮추면서 2,700선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2% 넘게 낙폭이 커졌습니다. 장 초반에 좀 밀려서 출발했다가 좀 줄이나 싶었는데 바로 힘이 빠지네요. 지금 2.44% 하락으로 낙폭 깊습니다. 856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수로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이 현재 거래소에서는 매도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 9시 지금 2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얼마나 어려울지 남은 시간이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투자자분들, 걱정하고 계실 투자자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시자면은 먼저 황현수 차장님부터 오늘 장에 대한 대응 팁 있다면 알려주세요. 현재 시장이 시장의 어떤 외부적인 리스크를 모두 다 지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양시장 모두 반등 시에도 이렇다 할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고, 악재에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매도를 부르는 어떤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가지고 계신 주식에 대해서 펀더멘탈, 물론 좀 교과서적인 말이긴 하지만 펀더멘탈을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점검해야 되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현재 어떤 레버리지 매수, 신용 매수를 하지 않고 온전히 주식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안정화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변수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 또한 3월에 있을 대선까지 여러 가지 큰 국제화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이슈를 소화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은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계신다면은 오히려 조금 더 견디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공격적으로 어떤 레버리지를 이용한 시장 대응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도 매도도 조금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뭐 일단 시장 지금 오늘 미국 시장 영향 받아서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일단 2,600포인트까지는 조금 열어둬야 되지 않냐. 저번에 전저점 2,590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섣부르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는 일단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코스피에 좀 따라서 연동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코스피 기준으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그냥 대기하고 계시고, 만약에 지금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익이 났으면 좀 팔아보시는 것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만약에 못 파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섣부른 매도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늦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 지수는 뭐 계속해서 별로 안 좋은데요. 미국의 야간 선물이 플러스권에서 조금 더 탄력 받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동향을 한번 볼게요. 오늘 환율과 관련된 부분은 아스텔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이 점검해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별로 안 움직이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환율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환율이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고요. 또 글로벌 달러화도 지정학적 리스크 및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이 없으면서 오히려 환율은 보다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로는 1원 50전 상승한 1,200원에 오늘 환율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환율은 1,200원대 안착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달러 환율 역시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다가 마지막에 소폭 약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05포인트 하락한 96.03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환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200원 7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가 플러스 90전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금요일 종가였던 1,198원 50전 대비로는 약 1원 30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지난주에 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년 내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고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미국의 3대 주가 지수는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 특히 우리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78%가량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부추긴 것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엔화 가치가 상승을 했고요. 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은 역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1월 물가지수 발표 충격을 소화하면서 다소 숨 고르게 나선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역시 순매수 흐름을 유지했던 외국인의 투자 흐름에 주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 흐름을 유지하면서 주가지수의 어떤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투자 흐름이 오늘 만약에 순매도로 전환한다면 환율은 1,200원대 안착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도 그렇고 글로벌 달러의 움직임도 크지 않은 가운데 환율은 1,200원 초반선에서 주된 거래 범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상 환율 밴드는요? 네, 오늘 환율은 1,198원에서 1,203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봐주셨네요.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크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1,200원 선 부근에서의 등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스텔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